자, 평면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지금 이 단원의 이야기는 바로 좌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좌표에 관련된 내용이고 좌표에 관련된 내용.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서 딴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좌표에 관련된 내용은 결국 어디서 출발했냐면 움직임을 해석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움직임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물체가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고민을 한 겁니다. 사실 수학이 아니고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과학, 물리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평면상에서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봤었을 때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움직인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누구나 알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어딘가를 기준, 원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로축으로 잡고요. 그 가로축과 수직인 형태로 세로축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가로축의 움직임이 세로축의 움직임에 영향을 안 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좌우로 움직인다고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 좋은 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엔 가로축이 이렇게가 아니고 살짝 비스듬히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살짝 비스듬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 높이의 변화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따라 움직이는 행위가 이 친구를 따라 움직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임을 하나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냥 좌표계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직교좌표계입니다. 직교좌표계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는 좌우로 움직이는 행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위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 따로 해석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따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좌우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위아래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생기는 이 흔적들 있죠. 흔적들. 이 흔적도 사실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이 단원, 이 첫 번째 단원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좌표에 있는 친구의 움직임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최종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도형이 사실은 식으로 바뀌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중등 내용에서 배웠던 도형들 몇 개 있습니다. 뭐 있죠?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같은 거요. 그죠? 정삼각형도 있을 거고요. 정사각형도 있을 거고요. 중3 내용인 원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친구들을 식으로 바꾸기 위해 좌표 평면상에 어딘가에 뿌려준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뿌려준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뿌려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단원이 끝나고 났다. 그럼 원의 성질은 뭐예요? 원의 정의 혹시 뭔지 알고 있습니까? 원의 정의?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놨다인 겁니다. 그럼 그 친구의 특징, 성질을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요. 그럼 중등 때는 원이 뭔지 알아야 되고 고등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직선 있고 선분 있죠? 직선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양끝이 뚫려 있죠. 무한히 뻗어나가요. 그걸 좌표 평면상에 뿌린 게 사실은 뭐예요? 1차 함수인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직선들 말고 도형들을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도형의 특징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등에서 나오는 도형의 특징. 그리고 그걸 이렇게 바꾸는 게 오늘 목적이라고요. 덥네요. 왜 이렇게 덥죠? 시끄러워서 안 열려고 그랬더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거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도형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등 때 배운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뭐 할 거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만 해봅시다.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왜는 생략합니다. 왜는 어차피 시험 대비할 때 할 거예요. A, B, C 있어서 빗변 있죠?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었습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뭘 할 거라고요?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라고요. 그럼 이걸 좌표 평면상의 이야기로 바꿔서 X축, 가로축을 우리 X축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Y축, 세로축을 Y축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 점이 있어요. 여기를 A라고 놓을까요? A라고 놓으면 안 되겠다. 이게 A고요. 이게 B고 이게 C라고 놔야겠습니다. 보통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은 서로 대문자, 소문자의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여기에 B라고 쓰고요. 여기 어딘가에 A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A, B 사이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구할 때 우리는 수학에서 특별히 멘트가 없이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무슨 거리를 구하는 거냐면요. 무조건 최단 거리를 구합니다. 멘트 없이 그냥 거리 구하세요 하면 무조건 최단 거리예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요. 뭐예요? 얘랑 얘를 직선으로 연결한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쓸 거라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거라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직각삼각형을 가지게 정리를 하기 위해 B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X축과 Y축이 수직이니까 평행한 이 두 친구도 서로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이 생긴 거죠. 직각삼각형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린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안다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아는 걸로 이야기가 바뀌었고요. 좌표 평면이니까 여기 X좌표, Y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X2, Y2라고 넣는다면 요 길이 아니에요? 요 길이 아니에요? 좌표예요. 좌표. 자,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할 건데요. 편의상 여기를 C로 놓겠습니다. 자, A, C의 길이는 뭐가 돼요? 이 친구의 Y 값에서 이 친구의 Y 뺀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Y1 빼기 Y2가 AC의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요, 이 친구의 X좌표에서 이 친구의 X좌표를 뺀 거라 X1에서 X2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의 길이는 X1 빼기 X2를 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길이는 뭐가 되냐면 제곱하면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입니다. 근데 AC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놨잖아요. Y1 빼기 Y2의 제곱 더하기 BC의 길이도 구해놨죠. X1 빼기 X2의 제곱이 되고요. 수의 계산상의 특징상 우리 Y1에서 Y2를 빼고 제곱하나 Y2에서 Y1을 빼고 제곱하나 같습니다. 그죠? 제곱을 하면 1 빼기 3의 제곱이나 3 빼기 1의 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똑같은 이유로 이 친구도 X2 빼기 X1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굳이 이렇게 외우지 말고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한다는 내용하고 여기랑 여기 와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X 좌표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차라고요. 그냥 차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이든 Y1 마이너스 Y2든 상관없으니까 Y 좌표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냥
차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한다라는 내용 하고요. 공식은 저렇게 나왔는데 저거를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웠다. 이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뭘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도형에 대한 개념을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됐습니까? 아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2까지 가게 되면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있는 이 길이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A에서 B까지 갔는데 곡선으로 갔어. 그럼 그 움직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실제 저 곡선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적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부 다 하는 건 뭐냐면요. 그림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간단한 형태로 하냐, 복잡한 형태로 하냐의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건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 정사각형, 실제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정사각형을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중에 원도 표현할 거니까 정사각형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우리 배웠어요. 다 배운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요거 길이가 2예요, 만약에. 근데 여기 좌표가 1,그러면 1,1이고요. 여기 그러면 길이 2니까 3,2가 될 거고 1이죠. 미쳤죠? 그 다음에 여기는 3,3이 될 거고요. 여기는 1,3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를 표현하는 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 둘, 셋, 넷을 나눠서 그냥 각각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치면 하나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y는 1인 거예요. 그래서 y는 1이라는 식을 그리고 그 중에 이 영역만 가져올 거니까 단 x의 범위는 1부터 3. 이렇게 쓰면 얘가 의미하는 게 이 부분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면요. x는 3이에요. 근데 x는 3이면 이렇게 생겨있는 모든 직선을 말하는 거라 요 영역만 가져오려면 y 값이 1부터 3이다. 이걸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쓰고 합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됐지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거나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회전시키면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사실은 행렬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등 때 썼던 도형의 개념을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특징, 그 다음에 정사각형, 마름 뭐 이런 특징들을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나중에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리해서 한번 설명 드릴 건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따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주말에 따로 좀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밖에 없고요. 이론은 이것 가지고 이 내용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남은 시간에는 문제 몇 개 풀어보고요. 투데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정서 9페이지의 기본 문제 1-1번입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 없이 식으로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림 그려보셔야 되고요. A점 1,2라고 했어요. 그럼 비율 맞춰서 적당한 위치에 찍어주세요. 1,2면 여기쯤 있겠네요. A 1,2. 그 다음에 B는 4,5예요. 여기쯤 있겠네요. B 4,5. 그 다음에 식이 3x 플러스 y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y절편 2네요. y절편 2라서 여기 있을 거고요. x절편은 3분의 2예요. 3분의 2면 1보다 조금 작은 수. 여기쯤 있겠네요. 3분의 2.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2에서 안 만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문제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점을 우리는 P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점에서 이 두 점하고 같은 거리에 있다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AP equal B
P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림을 꼭 그려주세요. 그림 안 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있었을 때 대충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느낌? 이렇게 하면 아직도 이게 좀 기네요. 이게 좀 기니까 조금 더 많이 가볼까요? 이 정도가 된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얼추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점 P가 있어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P점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서 여기쯤 있다고 가정해 보면 당연히 AP의 길이가 짧고요. BP의 길이가 훨씬 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같아지는 순간이 있고 그거보다 더 멀어진다면 여기쯤 P가 있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요게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수직 떨구는 이야기까지 할 건데 아직은 그 부분은 안 배웠으니까 지금 요 정도로만. 그래서 대충 여기쯤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뭔 생각도 해봐야 돼요? 여기쯤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P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쯤, 여기쯤 있으면 이렇게랑 이렇게가 대충 비슷하게도 객이네요. 네, 좀 더 멀리 있어야겠네요. 여기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정확히 어딘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P점은 P, 하고 Q라고 놔도 되는데 미지수 두 개인 것보단 한 개인 게 좋잖아요. 그래서 Q 자리에 여기에 P를 마이너스 3P 더하기 2로 만들 겁니다. 자, A점 몇 콤마 몇이었어요? 1,2였어요. 그럼 AP의 길이는 오늘 했네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니까 루트하고 1하고 P의 차라고요. 1-P도 되고 P-1도 됩니다. 1-P의 제곱 더하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예요. 어차피 제곱할 거라 상관없습니다. 누구에서 누굴 뺄 건지. 그러면 얘에서 2를 뺀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3P라고 하면 되겠죠. 제곱이라고요. 이게 AP 길이.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요. 역시 4,5랑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한 다음에 P에서 4를 뺄까요? P-4의 제곱. 마이너스 3P 더하기 2에서 5를 빼서요. 마이너스 3P 제곱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루트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같으면 되겠죠? 또는 식으로 표현하면 AP의 제곱은 BP의 제곱 같다 이렇게 해서 루트를 없애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다니까 식 한 번만 적을게요.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계산을 해보죠. 1-P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P의 제곱은 P-4의 제곱 더하기 3-3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직접 전개할까요? 이거 하면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1이고요. 이건 9P 제곱이 되고요. 는요, 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16이고요. 요거는 9P 제곱. 그 다음에 둘에 곱한 다음에 2배니까 플러스 18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가 됩니다. 그러면 9P 제곱, 9P 제곱, P제곱, P제곱. 아이고, P에 대한 몇 차예요? 1차네요. P 값이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아마 이쪽은 안 생길 겁니다. 이쪽은 안 생기고요. 이쪽에만 아마 생기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P값 하나만 생기고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1은 10P 더하기 25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정리하면 P값 나오겠죠? 그럼 P값 구하시고 대입해서 Q값까지 찾으시면 P점의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기본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2번 보셔도 뭐가 없어요? 그림이 전혀 없죠? 그림 전혀 없어요?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하고 3,2가 있고 y는 2x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2x부터 그려볼까요?
자, y는 2x, 2 지나는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y는 2x 있고요. 그 다음에 1,1이면 이거보다 밑에 있네요. a 1,1. 그 다음에 b는 3,2래요. 3,2면 역시 이거보다 밑에 있을 겁니다. 3,2.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y는 2x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그 다음에 PA 더하기 PB. 이렇게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PA 더하기 PB의 값의 최대나 보통 최소 물어봅니다. 최대, 최소 이렇게 물어본다면 식이 비슷한 것 같지만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뭘로 문제를 푸냐면요. 이건 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일반입니다. 물론 간혹가다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3개짜리는 무게중심이다 막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기본 접근은 제곱제곱의 합 구조로 되어 있다면 식으로 바꿔서 최대 최소를 이용합니다. 식으로 바꾸면 뭐가 나오냐면요.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오늘은 안 나오지만 PA 더하기 PB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럼 이럴 때는 뭐를 이용하냐면요. 그래프 그려서 대칭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해결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요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에 해당하는 여기 어딘가 P점이 있을 건데 그럼 P점 P, 2P라고 놓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 미안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림으로는 제곱에 관련된 내용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접근하는 거냐면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식 써보겠습니다. AP, PA의 제곱은요. 자, P, 2P랑 1,1 사이의 거리니까 원래 루트 있어야 되는데 제곱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P-1의 제곱 더하기 2P-1의 제곱이 될 거고요. PB의 제곱은요. 역시 루트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제곱이라 사라져서 얘랑 얘니까 P-3의 제곱 더하기 2P-2의 제곱이 돼요. 그럼 둘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번에 갈까요? 이거 정리하면 P제곱, 4P제곱, P제곱, 4P제곱이에요. 그러면 10P제곱이 생기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P,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P고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8P가 되나요? 됐네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10, 요렇게 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20P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상수는요. 1, 9, 4예요. 그럼 1194면 얼마니? 15인가요? 맞죠? 1194니까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 누구?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얘가 되고요. P에 특별히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P는 이 친구 위에 X좌표인데 어딘가 존재해서 안 되는 X좌표가 없죠? 그러면 이건 P가 모든 실수예요. 그럼 우리 모든 실수면 표현할 필요가 없죠. 모든 실수가 일반적이니까요. 그럼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 식의 무엇을 구하라고요? 최소를 구하래요. 말씀드린 대로 뭐가 됐어요? 그냥 2차 함수가 된 겁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때 엄청나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꼭지점의 변수 P니까요. 꼭지점의 P좌표는 근의 공식 앞부분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이죠. 그럼 Y 값은 집어넣으면 그냥 나옵니다. 집어넣으면 나올 거고요.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20 더하기 15니까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그냥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꼭지점이 1,5니까 이 친구는 P가 5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1,2요. 얘랑 이제 높이가 똑같은, 높이, X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 P가 1,2가 있을 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제일 짧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한정적이긴 하지만 방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했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맞아요.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요렇게 이야기를 한 이 제곱, 이 제곱의 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길어지면 둔각삼각형이 되니까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처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식으로 접근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문제풀이의 기본 접근 중에 제곱에 대한 내용이면 식으로 바꾸시고요. 제곱이 없으면 나중에 배울 대칭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한 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시험 보는 2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 내용도 중간고사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사실은 지금 마지막 하려는 게 원래는 외우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고 나오는 게 아닌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제 문제가 낼 게 없으니까 이걸 막 외워야지 풀리는 문제들을 내는데 원래는 교육과정상 외우라고 내는 파트는 아닙니다. 네, 뭐냐면 요거예요. 파포스의 중선정리 또는 중선정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적 뭐라고 그랬죠? 도형을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푸스의 중선정리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좌표평면상에 뿌려서 식으로 바꾸면 무조건 성립한다를 보이는 게 사실 원래 이거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변질이 돼서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결론을 암기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학교 시험 때입니다. 학교 시험 때는 암기를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면 잊으셔도 돼요. 이후에는 그거에 해당한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파포스의 중선 정리인데 이건 이고요. 중선이 뭐죠? 중선. 여러분 친구 중에 중선이라고 없습니까? 선생님 친구 중엔 있었어요. 또라이 같은 애 있었는데 어쨌든 저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 어디서 쓰여요? 승민아? 중선이 누구니? 가운데 있는 선이요. 좋은데 조금 틀렸어요. 앞에 말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가운데 있는 선이에요? 삼각형에서요. 삼각형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이야기를 한다면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주보는 변 있죠? 여기에 가운데 점을 M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 선 있죠? 이 선.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우리 AM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이 중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중선에 관련된 내용이고 B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 스몰 b, C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기 스몰 c,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의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죠? 그럼 여기 2분의 A, 2분의 A. 요렇게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렇게를 이야기할 거고 그럼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뭐가 되냐면 여기요.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BC 길이의 제곱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제곱의 합은 이 중선 있죠? 중선의 제곱하고 BM하고 MC는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중점이니까. 그럼 어디를 쓰셔도 돼요. 이 잘려진 친구 중에 어디를 쓰셔도 상관없어서 BM의 제곱한 다음에 여러분 통밥으로 생각하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더한 거랑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 더한 거 무조건 얘네가 길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2배가 붙습니다. 이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길게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를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디를 좌표 평면상의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좌표 평면상에 뿌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원점 오면서 동시에
M인 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딘가 A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B점이 있고요.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C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삼각형의 중점 M을 원점으로 가게 삼각형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A는 좌표가 있어야겠죠? A, B라고 놓겠습니다. 이 A, B, C랑 다른 거예요? 너무 헷갈리나? 이건 지웁시다. 어차피 A, B, C 안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A, B라고 놓고요. 요거 길이를 C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C, 0이고요. 여기 좌표는 C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C, 0이 됩니다. 자, 그럼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활용하면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이었잖아요. 그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져서요. A 더하기 A랑 마이너스 C니까 A 더하기 C가 되겠죠?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AC는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동류항 정리 끝내면 A제곱, A제곱해서 A제곱 2개 있고요. B제곱, B제곱해서 B제곱 2개 있고요. 여기 더하기 2AC, 여기 빼기 2AC라 사라지고 C제곱도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2배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2배의 AM이에요. AM 누구예요? A, B랑 0, 0 사이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M은 길이가 C잖아요. 그래서 BM의 제곱이면 C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원래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좌표 평면상에 뿌리면 합함을 보일 수 있네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뿌리는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변형되다 보니까 그냥 이 공식을 이용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해드릴 내용은 끝났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우리 지금 1단원, 전체 1단원이요. 지금 하고 있는 요거 말고 원하고 나중에 대칭이동 평행이동과 그거 나오기 전까지 뭐냐? 집합과 명제 나오기 전까지 그 1단원에 해당하는 목적이 뭐냐면 도형을 식으로 바꾸는 게 우리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꼭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걸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로만 보셔도 안 되고요. 그림으로만 보셔도 안 돼요. 이제 둘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투데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분이니까